오늘 시장도 보시면요. 오늘 시작이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0.36 시작해가지고 곧바로 빠지기 시작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플러스 0.42% 시작해서 곧바로 빠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식으로 어떤 정도로 빠졌냐? 이들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선물 차트로 한번 이걸 보겠습니다. 선물 차트로요. 오늘 선물에서 지수 선물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선물 옵션 차트. 자, 이게 일봉인데, 오늘의 일봉인데, 9월물 지금 이제 거래가 되겠죠. 근데 이게 분봉으로 오늘 흐름이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흐름을 보시면요. 아침에 시작을 딱 하자마자,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밀렸습니다. 곧바로 밀리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 통상적으로 이 지수가 떠받치려면 어떻게 움직이냐면, 빠졌다가 곧바로 반등을 주었다가 재차 하락했다가 이후에 더 가든지 빠지든지 이런 흐름을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빠졌다가 반등 없이 있다가 또 빠지고 더 빠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12시인데 오전이나 오늘 장중에 어떤 종목을 사면 안 돼요. 끝까지 보고 있다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터닝하는 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오늘 선물 시장에서 이렇게 매도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오늘 프로그램 거래가 계속 많아지겠죠. 선물 현재가에서 가보면 오늘 프로그램이 아까 제가 방송 나오기 전에 약 1,400억 정도 매도를 봤는데 그 사이에 벌써 400억이나 더 매도를 했네요. 1,800억 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선물이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선물 매수, 현물 매도를 하는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예요. 자, 그러면 지수 자체는 약세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시장이 지금 코스피가 0.41%, 코스닥은 플러스 0.02%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지금 보시면 오늘의 주요 테마 종목을 보면요. 테마 종목 최근 시장은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일로 해서 오늘 테마를 한번 눌러보면요. 일단 탄소 배출권 관련 종목들이 오늘 급등하고 있어요. 소위 케이스 고트레이라든지 에코프로 HA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오늘 후석, 한솔데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떤 종목이 올라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지금 시장 흐름이 어떤 건지를 살펴봐야 되는 건데요. 지금 탄소 배출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뭐예요?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제가 지난주에는 여러분하고 방송을 못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메타버스가 관련 주들이 이렇게 각광을 받으면서 올라간 거는 미국은 꽤 오래전부터이지만 우리 시장은 시작된 지 한 2, 3주뿐이 안 지났어요. 이번 7월에 본격적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이 메타버스는 이게 지금 1, 2개월에 끝날 문제는 아니다. 제 판단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계속 영향권을 줄 것이고요. 강세를 보일 것이고 올 하반기에 끝나고 나서 주춤하고 또 빠지더라도 전반적으로 수년 동안 향후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끌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테마 중에서 예전에 우리가 제약바이오 테마가 강하고 반도체 테마가 강하고 5G가 강하고 그런 것처럼 이 메타버스 관련 테마는 상당히 오랫동안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VR, AR, XR 이런 종목들 그리고 웨어러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 애매하다. 대표적인 게 뭐냐.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그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주로 어떤 게 오르느냐. 네이버의 지분 참여한 회사들 그리고 카카오에서 지분 참여한 회사들 그런 종목 위주로 사실 오르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알체라 같은 종목도 보면 이 알체라를 보면 알체라의 이 종목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 여기 지금 띄워 있질 않네요. 제가 지금 띄워 있지 않아서 그냥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네이버에서 지분을 참가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바이브 컴퍼니라든지 덱스터라든지 알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거의 네이버나 아니면 카카오 아니면 CJ ENM에 지분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그런 회사들 위주로 지금은 움직이고 있지만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이언트 스텝이 제일 대장이었죠. 그렇다가 이제 대장을 조금씩 바꿔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테마가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일단 대장주가 굉장히 많이 가요. 그리고 얘가 쉬는 동안 2등주, 3등주가 갑니다.
그러면서 주거리 받거리 하면서 시가총액이 올라간다. 즉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주거리 받거면서 올라가면 이제 부담스러워요. 그럼 얘들이 더 올리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하락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종목을 자꾸 찾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종목이 몇 개 없는 것 같지만 메타버스 굉장히 어려워. 그런 종목이 우리나라에 뭐 있을까? 몇 개 없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보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예요. 뭐냐면요. 지금 우리 두산그룹이 조선, 중공업, 그리고 원자력, 이런 주력이었는데 지금 뭘 합니까? 지금 수소, 그리고 풍력, 이런 거 한다라고 하면서 대체에너지 기업주로 전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그룹은요. 하나그룹은 예전에는 화학이었잖아요. 하나정유화 화학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산업종이 주력업종이었잖아요. 지금은 하나그룹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양력, 풍력을 얘기하는 대체에너지 기업으로 하나그룹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얘들이 그렇게 움직였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무슨 표현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있는 중견 그룹들도 대체에너지가 좋다고 하니까 모두 다 사업을 대체에너지로 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메타버스 시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거기에 대기업 중에서도 이쪽에 충분히 대기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기술력도 있고 자금력이 있으니까. 그들 기업들도 나도 메타버스야 라고 하면서 여기에 하나 둘씩 속속 뛰어가면서 이 테마와 이 섹터를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 흐름을 보고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런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두 번째는 메타버스가 제일 강해요. 요즘에 메타버스의 테마가 제일 강하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다음 메타버스에 들어가 있는 게 AR, 증강현실과 VR, 가상현실 아닙니까? 그럼 얘는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럼 오늘 가상화폐하고 그리고 두나무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오늘 오르고 있거든요. 얘들이 오르는 이유도 또 있습니다. 얘들이 오르는 건 뭐냐면 전자화폐 관련주들이나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 전반적으로 다날과 아마존에서 결제에 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지금 코멘트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애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자결제, 전자화폐 관련 종목들이 오르고 그리고 두나무 관련주는 비트코인 관련주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가상화폐 관련 종목도 오르는 이런 특징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가장 강한 섹터, 지금 지수는 양시장 다 마이너스인데 가장 강한 섹터로 움직이고 있는 쪽이 보니까 탄소 배출이래요. 메타버스래요. 그리고 비트코인과 관련된 전자화폐래요. 그러면 답이 나왔죠. 뭐예요? 이게 얘네들이 시장을 올릴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을 올리려면 소위 말하는 반도체, 자동차 또는 정유화학, 은행 얘들이 움직여야 된다고요. 근데 이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시장이구나. 그럼 시장은 지금 약세예요. 지수 자체는 약세이구나. 그럼 지수 약세인데 시장이 지수가 약세이면 전반적으로 확 하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이 그렇게 전반적으로 하락할 시장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종목 상승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테마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테마들은 또 과거의 테마가 아닙니다. 새롭게 생긴 테마들이에요. 과거의 테마는 이제 볼 게 별로 없어. 또는 그 위험해. 이런 인식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이 지금의 자금들은 새로운 테마를 찾아서 계속 움직이는 그런 시기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는데 이 여름이 지나면 다시 차화적이 갈 거야. 다시 자동차와 반도체가 갈 거야. 또는 다시 제약바이오 갈 거야.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시기를 지나면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이 훨씬 더 가속화되면서 그쪽에 발전이 됐듯이 지금 요 여름을 지나고 나면은 계속해서 이 성장 섹터로 세상의 변화는 이루어질 것이고 주식시장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반영을 하면서 움직일 것이다라는 쪽에 우리는 맞춰서 거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부각이 이쪽이 되고는 있습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 이들이 좀 약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 쪽은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쪽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지난주에도 우리 시장에는 오늘처럼 전반적인 시장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 못했는데 일부 테마 종목에서 강세를 보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시황 어떨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얘기하면서 오늘 그냥 강세 테마가 뭔지 먼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번 주 시황을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이번 주의 이슈는요. FOMC 회의가 가장 크죠. 27일부터 28일까지 미국의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번에 FOMC 회의의 내용에서는 파월 의장이 사실은 지난주에 의회 상하원에서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 그것을 재확인하는 정도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가 시장의 방향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11만 명까지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연준이 파월 의장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고, 또 여기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요기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시황의 중요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30일 날 6월 코어 CPI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 나옵니다. 요 개인 소비 지출이 PC죠. PC가 나오는데 3.7%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상보다 또 높아지면 안 되죠. 그런데 지난번에 예상보다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큰 걱정을 안 했거든요. 이번엔 더더욱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이거 물가 올라가는 거 바이러스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긴축을 빨리 할 거야, 이런 걱정에서는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역시도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뭐가 가장 영향을 많이 줄 것이냐? 이번 주가 실적 시즌의 피크입니다. 여러분, 실적을 3월, 6월, 9월, 12월 분기별로 4분기가 있죠. 그러면 1분기면은 1, 2, 3 해가지고 4월에 실적 발표하고, 그 다음에 4, 5, 6이면 7월에 발표하고, 지금 7월에. 그렇게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시가총액이 상위 종목이면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대형 우량주들은, 분기가 끝나고 그 다음 분기에 셋째 주와 넷째 주, 마지막 주에 전부 다 발표를 해요. 그래서 슈퍼위크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번 주가 슈퍼위크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발표될 기업들이 오늘 테슬라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해갖고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NXP 세미컨덕터, 그리고 내일은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그리고 AMD, 28일 날 보잉, 페이스북, 바이오젠, 파이자, 29일 날 아마존, 30일 날 엑스모빌, 쉐브론, 그리고 캐터필러, 이런 종목이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 전체 S&P 500 상장 기업의 2분기 실적 YOY로 약 78%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이게 지난 2주 전만 해도요 78%가 아니고 67% 정도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올라갔습니다. 실제 실적 발표되는 거 보니까 예상보다 훨씬 더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상 실적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난 7월 23일까지, 지난주까지 S&P 500 상장 기업의 25%가 발표됐는데 평균 이익 증가율이 76%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익 증가가 평균적으로 76% 이익이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S&P 500 기업에서, S&P 500이라는 얘기는 500개 종목이라는 거죠, 여러분. 니케이 225는 225개 종목, 코스피 200, 그러면 200개 종목이라고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S&P 500 종목 중에서 무려 165개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 겁니다. 165개 중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이번 주에 모조리 발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빵주들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정유주의 엑슨모빌 세브론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계 캐터필러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에 바이오젠, 파이자, 머크 이런 게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번 주에 몽땅 다 발표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 이번 주에 가장 이슈는 뭐냐면 이들의 실적이 나오고 이들의 실적으로 인해서 그 관련 종목이 움직이고 그 관련 종목과 관련된 섹터나 테마가 움직이는 게 이번 주에 가장 강력한 이벤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우리나라는 하나의 이벤트가 더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월말은 항상 미니 선물을 거래하는 금융투자 외국인들의 현선물 프로그램 거래가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수급 점유율이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 발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27일 날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삼성 SDI가 있고요. 28일 날 삼성전기, GS건설, 아모레퍼시픽, 삼성물산, 29일 날은 삼성전자, L전자, LG이노텍, 30일 날 만도, 삼성중공업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의 쟁쟁한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전자, L전자 다 이번 주에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나라는 코스닥은 8월 첫째 주, 둘째 주가 피크이고요. 슈퍼 위기이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이번 주가 슈퍼 위기예요.
그러면 이들의 실적 발표가 전반적으로 나오면 이번 주에는 이들의 실적 발표의 동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러면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첫 번째, 이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들의 실적 발표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을 하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크게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미국 시장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실적 발표 후에는 종목들이 상승하다가 사실은 매물이 나오면서 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즉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강후약으로 보는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이라는 것도 약세로 간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전반적으로 바이러스 확산이 있고 차익 매물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시장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견조한 시장이 유지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우려, 실적 피크아웃 우려, 그리고 뭐 여름 휴가 시즌 여러 가지 악재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들의 실적이 좋으면 그들 종목이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얘들이 시가총액이 높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떠받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거고, 즉 호실적 기업의 선별적 강세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런 가운데 섹터 및 종목 장세가 유지된다라는 거죠. 즉 지금 시장에서 예상 실적이 상당히 높게 지금 예상이 서프라이즈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멘텀으로 해서 시장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세요. 강력한 호실적이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즉 호재가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는 뭔가 매물이 있다는 거죠. 시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시장을 강하게 받치거나 또 오를 만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지금 많지 않습니다. 이번 시즌 끝나고 나서. 사실은 지금 이번 주 시황에서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지난 6월서부터 자, 7월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7월 실적 발표까지는 시장이 견조하게 있을 것이다. 이런 시황관을 계속 얘기를 우리는 하고 있었죠. 근데 이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다음 실적 발표까지 기다려? 또는 그 사이에 뭔가 또 강력한 뭐 유동성 공급을 해야 돼?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강력하게 지금 금리 인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QE를 새롭게 하겠습니까? 뭘 지금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착실한 매물이 나오면서 주춤하면서 조정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앞으로 좀 있다. 근데 그 조정은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탄탄하게 수급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그래서 호실적 발표하면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착실한 매물이 계속 나온다라고 염두에 두시면서 거래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각 종목별 레포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종목들 레포트를 보면 굉장히 좋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좋은 실적 발표임에도 불구하고 착실한 매물을 맞고 내려오고 있는데 보고서는 계속해서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떨어지는데 보고서가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칫 이거 좋다고 하는데 떨어져? 그러면 싸게 사야지 이렇게 매수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이렇게 좋은 보고서가 나오는 것들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먼저 움직였고 그래서 사실은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면서 그 주가를 좀 봐야 된다. 즉 매수는 약간 한 템포 늦추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맞고 기왕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좋고 또는 이익 성장률, 향후의 성장 가치가 좋은 종목들을 내가 추려서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더운 여름을 그냥 홀딩하면서 쳐다보지 않고 넘어가는 것도 저는 투자 전략 중에 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제가 이 말씀에 대해 조금 전에 한 말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대형주들 중에서 뭐 실적이 좋다라고 하는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좀 부진한 거 뭘 좀 해볼까요?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있습니다. 보면요. 실적이 좀 좋지 않거나 그동안에 뭐 떨어졌던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뭐 괜찮다고 한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삼성전기도 뭐 괜찮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차트 보면 주춤주춤하죠. 얘들은 하락은 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냐면요.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삼성전기가 좋지 않겠냐. 왜냐면 주가라는 걸 밑으로 우하향 흐르는 게 아니고 우상향이든지 옆으로 버티고 있어야지만 다시 갈 수, 이게 더 센 종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많이 가지 못하잖아요. 삼성전기가요. 또 현대그룹에서는 현대모비스 있잖아요.
현대모비스는 얘는 지금 오늘 빠지죠. 왜냐하면 실적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말고 실적이 좋다라고 한 종목은 현대 자동차의 뒤 후방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위안은 좋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 얘는 다르죠. 이거 밑으로 흐르지 않잖아요. 역시나 좋은 겁니다. 수급도 좋고 실적이 또 좋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렇게 실적이 좋다라고 하는 기업들조차도 일단 대형주들은 못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그러니 실적이 좋다라고 한 것들도 반영하지 못하고 멈춰져 있다라면, 근데 내가 이런 주식을 내가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주식을 그냥 들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빠졌다고 해서 더 좋을 문제가 아니고요. 또는 많이 빠지니까 나 여기서 줍줍해서 사가지고 나 기다려야지, 이런 지금 시황이 아니고, 지금 내가 현금 가지고 있으면 그 현금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현재 어떻든 주식을 좀 간소화해서 이익 성장 가치나 아니면 실적이 좋다고 하는 주식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주식을 가지고 요 더운 여름 바이러스의 팬데믹 요거 얼마나 많이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벌써 2주 정도 우리나라도 확진자 수 늘어나는 게 2주 정도 됐죠. 지금 예전보다 훨씬 더 조심도 많이 하고요. 방역도 엄청나게 조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스에 여러분 보시면요. 미국과 영국 이런 나라는 지금 백신 안 맞겠다고 난리친다고 하죠. 참 진짜 세상은 아이러니하죠. 안 맞겠다고 그쪽은 난리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라고 기사에 표현되냐면 그 백신 걱정왕 국가. 우리는 엄청나게 백신 걱정을 하면서 우리는 빨리 맞고 싶어하는 그런 국가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여의도의 증권맨들은 의무적으로 전부 PCR 검사 전부 다 시키고 있고, 출근하기 전에 간이 진단키트로 다 검사받고 올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요 시기가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잘 버텼던 종목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요 시기가 지나가면은 좋을 것이라고 믿고 주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 믿는 게 뭐예요? 기업의 실적 아닙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시황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요 시기를 지나가는 게 어떤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주의 시황을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제가 오버해서 말씀 좀 드렸는데요. 이번 주 전반적으로 실적 발표의 피크 시즌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쉽게 빠지는 않을 거예요. 막 깊게 빠지고 이런 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상승하면 매물 맞고 상승하면 매물 맞고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어떤가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우하향하면서 빠지는 종목이 아닌 우상향하면서 있는 종목들 중에서 내가 실적 호전의 대형주를 갖고 있다, 중대형주, 그런 종목을 홀딩하는 전략이 전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전략이 아니라면 다른 전략을 내가 굳이 한다면 그것은 구조적 성장주를 가지고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중간에 말씀드리면서 오늘 테마가 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것다. 시장이 강세가 되면 얘들이 약할 거냐, 이런 문제가 지금 아니에요. 지금 페이스북이 역사적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시장에 지금 빵주들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신고가 내면서 강세를 보면서 올라가는 종목은요,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애플, 바이자, 이베이, 스타벅스 이런 유들이고요. 약세인 종목은 넷플릭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테슬라, 인텔 이런 종목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 빵주 중에서도 신고가 내는 종목이 있고 약세 나는 종목이 있죠. 이런 차이점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바로 어떤 빅 이벤트가 있느냐, 향후의 성장 가치에서 얼마나 높게 평가를 해주느냐, 이런 차이가 지금 있는 것이거든요. 넷플릭스가 페이스북이 지난주에 발표한 게 뭐냐면요. 지금 페이스북은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의 회사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요. 그런데 이 페이스북이 5년 내에 우리는 SNS 회사가 아닌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VR, AR을 이용해서 게임도 하고 일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기서 서로 대화하고 노래하고 같이 춤추고 할 수 있는 온라인 세상, 즉 메타버스의 세상을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타이틀을 무한 오피스를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이 급등했고 여기 관련된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여러분 많이 느끼시지 않으세요? 뭔가 미국의 애플이 확 움직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거기 애플 관련된 것들, 그래서 아몰레드가 막 이슈가 된다 그러면 아몰레드가 상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 세계가 지금 메타버스로 방향을 틀고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슈는 꽤 오랫동안 갈 것이다 라고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ESG입니다. ESG. 이가 환경 엔바이러먼트잖아요. 근데 사실은 ESG에서 거버넌스나
아니면 소셜이나 얘네들은 마땅하게 그게 정확하게 뭐야? 라는 게 판단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에 있는 환경 쪽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는데 환경 쪽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서 많이 움직였던 것은 뭐냐면 소위 대체 에너지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풍력도 많이 움직였고 태양력도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걔들도 더 못 올라가고 주춤주춤한 사이에 새로운 또 테마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게 탄소 배출권입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유니드 같은 기업이 탄소 포집 설비에 관련된 소재를 한다고 해서 상한가를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 하더라고요. 이 종목이요. 그러더니 뭐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거는 뭐 추천 종목이 아닌 거 아시죠? 그냥 제가 시장이 이렇게 움직입니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게 특별하게 그러면 이 회사가 갑자기 뭐 탄소 포집과 관련된 이런 걸 했냐? 이런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을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에 그게 확 부각이 된 겁니다. 그게. 그러면서 금요일날 상한가 가더니 이게 뭐 그거 하나 갖고 상한가 갈 수 있나? 봤더니 뭐 더 오르고 있어요. 오히려 더 지금. 이게 지금 금요일날 9만 원에서 13만 원 5천까지 오르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런 것들이 다 구조적 성장주인데 지금 시장 전체를 끌고 가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 성장주의 테마가 이루어지는 것들 이런 종목들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좀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대기업, 중견 기업 또는 대기업 중에서 이렇게 ESG 관련이거나 아니면 메타버스 관련이거나 이쪽에 관련해 가지고 신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시면 시장이 좀 주춤주춤 하는 구간에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주식을 못 하겠다. 나 어떤 건지도 모르고 찾기도 힘들고 거래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장에 기존에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셨던 기업들, 그 대형주들 중에서 실적이 감익이 되거나 아니면 성장 스토리가 없는 기업들을 끝까지 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기업들은 팔아서 실적이 좋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도 주가가 못 가거나 또는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기업이 변화되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로 이런 이제 변동성을 줄 때 옮겨가 놓고 그 다음에 휴가 갔다 오셔도 별 걱정 없이 시장이 이 바운더리에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해봅니다. 이번 주 시황 얘기를 했고요. 지난주 말씀드리고 이번 주에 어떻게 될 것이다 말씀드리고 7월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의 여름 휴가의 피크 시즌이지 않습니까?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휴가를 많이 못 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 무더운 날씨에 사람들의 생각이 투자 심리 자체가 조금 적극적이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모두 다들 좀 한 발 물러서서 시장을 보고 있는데 나만 적극적으로 여기 들어가서 뭔가를 해보겠다? 이거는 나쁜 습관이죠. 사실 전체적인 시장에 순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시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시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투하시고 그리고 더운 여름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